자, 오늘은 중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 위험 인자는 나이와 성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성별은 조절이 불가능한 인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절이 가능한 윈자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이나 심장병, 고지혈증, 당뇨병, 술, 담배, 비만과 운동, 그리고 짜게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인 나이, 그러니까 고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전체 뇌졸중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대개 이제 55세가 넘으면은 10년이 지날 때마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2배 정도씩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뇌혈관이 탄력을 잃게 되고, 또 뇌혈관에,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인체 혈관에 찌꺼기가 끼어서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50세 이전에 발생할 때는 유전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는 이제 성별인데요. 성별로 볼 때는 이 뇌졸중 발생 위험은 남성이 여성보다도 약 1.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나 위험 인자가 있으면 오히려 여성의 뇌졸중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여성은 폐경기를 지나면은 혈관 보호 작용이 있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폐경기가 지난 여성에게는 뇌졸중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중풍의 위험 인자 중에 조절 가능한 인자, 첫 번째 혈압을 꼽을 수가 있죠. 고혈압은 중풍의 가장 큰 위험 인자로 전체 인구의 약 20에서 30% 정도가 고혈압 환자죠. 국내 60세 이상 인구 2명 중에 1명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은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잘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정상인보다도 뇌졸중이 될 확률이 5배가량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높을수록 뇌졸중 위험이 커지죠. 수축기 혈압이 10 정도,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5 정도 낮아지게 되면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40% 정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병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심장 질환으로 인한 중풍은 전체 중풍의 약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심방세동이나 또 이제 심장 판막 질환,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우렬성 심부전, 그리고 좌심실 비대, 선천성 심장기형 등 심장질환이 있으면 정상인보다도 중풍의 위험이 2배 정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장질환 중에서도 특히 심방세동은 뇌졸중에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전체 중풍 환자의 약 20% 정도가 심방세동 때문에 중풍이 발생합니다. 정상인보다도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무려 5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목에 있는 경동맥의 협착으로 중풍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지혈증인데요.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이 막히거나 또 혈관 내부가 뜨거워지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뇌경색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무려 한 3배 정도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뇨병 환자는 동맥경화증을 동반하기가 쉽죠. 뇌졸중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상보다도 뇌졸중이 될 확률이 약 5배 정도 높습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30%가 당뇨병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담배는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줌으로써 혈관에 혈전을 생기게 합니다. 또 혈관의 경련과 수축을 일으켜서 뇌혈류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도를 당연히 높이죠.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도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뇌경색의 경우는 2배, 뇌출혈의 경우는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합니다. 흡연 한 가지만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되지만
고혈압과 당뇨병 등과 함께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험성을 몇 배 정도 더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피임약을 복용 중인 여성 흡연자는 20배 정도 뇌졸중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술인데요. 이 과다한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켜 가지고 출혈성 뇌졸중을 잘 일으킵니다. 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매일 7잔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면은 뇌졸중 위험이 3배 정도 높아집니다. 하루에 5잔 이상 마시면은 뇌경색 위험도는 1.5배 이상 올라갑니다. 연일 음주나 과음, 폭음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위험인자가 비만과 운동 부족인데요.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것들을 일으켜 가지고 중풍의 위험을 무려 한 3배 정도 높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체중보다는 복부 비만 같이 특정 부위에 지방이 집중된 경우가 더 문제가 많이 되고요. 짜게 먹는 습관, 하루 적정 소금 섭취량은 4g이나 5g 정도 이렇게 권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g 정도로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중풍 발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짜게 먹는 습관 때문에 더 많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변을 볼 때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비를 잘 다스리는 것이 좋죠. 변비가 있으면 반드시 치료하고 배변할 때는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뇌출혈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또 이제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 동물성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튀김이나 이런 음식 같은 경우에도 중풍 위험을 높이고요. 이제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인 신진대사 장애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뇌당능 장애,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계, 죽상, 동맥경화증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합병증으로는 중풍이나 심장병 같은 심혈관계 질병, 발병이 훨씬 더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풍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으니까 이런 위험인자들을 잘 관리를 하십시오. 오늘은 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